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빠르게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는지요? 아유, 너무 오랜만이죠. 원래 매주 나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이제 또 아이 출산과 함께 뜨문뜨문 와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상 언제 오시나 궁금해하시는 또 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유, 항상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요, 좀 아껴둔 이야기고 무겁고 슬픈 이야기를 좀 장난기 하나 싹 빼고 네. 들고 와봤습니다. 요 근래 너무 장난기가 많은 사연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아코님의 이야기는 장난기가 있는 사연도 있지만 너무 열이 받는 사연도 있고 너무 또 슬픈 사연도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 말씀대로 좀 무거운 사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미우나 고우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하기 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잘 유지해주신 우리의 선조님들과 조상님들, 그리고 현재 국군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우선 전달드리고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현재 우리말을 쓸 수 있다는 고마움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연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기는 2016년, 대략 10년 전 사연인데 저는 이 당시 개인적으로 정말 운이 좋았던 시기여서 금전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게 여유가 많았던 정말 행복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당시 제가 조금 이롭게 살고 작게나마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또 바뀌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당시 저는 유기견 관련해서 봉사도 나가고 동물들 인보도 제가 1년 가까이 했었고 나름 크지는 않지만 기부도 해보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전달, 여러 봉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어느 한날 한기라는 친구와 그리고 산이 이렇게 세 명이 경상도에 있는 시골 한적한 마을에 봉사를 개인적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앞에 말대로 단체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개인적 봉사는 주로 산이가 봉사를 다니는 곳으로 저희들이 낑겨서 따라가서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했던 시기거든요. 주로 가면 어르신들과 놀아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몇몇 집을 방문을 했는데 대부분 방문한 집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분들이었어요. 전쟁의 흔적으로 그로 인해서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몸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셨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정말 숙연해지고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여유있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이분들이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비록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켜준 나라에서 감사를 내가 표하고 있는 건 보니까 내가 오히려 이분들에게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사실 더 컸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네. 그걸 저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만큼은 웃음기 하나 없이 한기라는 친구와 산이 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쟁 관련 역사 이야기도 여기 여러 할아버지 분들과 당시 생생한 사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할아버지 방문집이 있었어요. 여기는 가기 전에 산이가 잠시만 얘들아 마트에 가자더니 고기 종류와 여러 쌈채소를 같이 사서 우리도 여기서 같이 저녁 먹고 가자,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더라고요. 농협 근처에 들려서 현금도 50만 원을 빼고 좀 더 깊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차를 저희가 운전해서 어떤 할아버지 집 마지막 방문을 했거든요. 도착한 곳에는 한옥집, 좀 한옥집 치고는요 굉장히 오래된 형태의 먼지도 많고 거미줄도 틈틈이 많은 곳. 정말 누가 봐도 열악하다. 이분도 그럼 참전 용사실 텐데 정말 열악하다. 어떻게 여기서 혼자 할아버지 사시는 거냐고 제가 산이한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기 할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혼자 지금 현재 사신다. 나이가 정말 많으시다. 농사도 하시고 아직도 근데 정정하시다. 이들 흔히들만 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어디 가서 기세다고 어쩌고 저쩌고 자랑질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지 입으로 지가 자존감 떨어지니까 하는 소리라고. 기센 사람들은 지 입으로 절대 기가 세서 어쩌고 저쩌고 그딴 말 안 한다고.
믿거나 말거나 신님들이나 또 다른 존재인 그런 귀신들이 그걸 기센 사람이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지. 어디 감히 인간이 그걸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알고 있을 거다. 이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다. 저한테 딱 그러길래 일전에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돌변이 엄청나게. 흔히 말하면 뭐 현대판 위인이라고 저는 말할 정도로 정말 위인으로 산인을 좀 모시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디어 그분한테 가는 거냐. 네가 기가 세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하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시라고. 자, 여기 당시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봉사 장소, 그리고 산이한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주인공이 할아버지 6.25 전쟁 때 역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대의 나이에 학도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등학생 신분으로 군대를 가셨대요. 전쟁이 결국엔 살생이잖아요, 돌빈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동족 간의 살생. 자기 손과 팔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냄새에 그 자기 손에 뭔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럴 정도로 상처와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동족끼리 정말 살생을 어찌됐건 내가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한적한 시골이죠. 여기는 그때는 사람이 좀 많았다는데 그날의 상처가 3년간의 상처가 너무 심했던지 치과 생활을 좀 하셨대요. 집에서. 그러다가 좀 정신 차려야지 부모님들이나 뭐 가족분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회생활을 좀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배우자셨던 그 당시 할머님을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됐대요. 거기서 우연히 만나면서 사랑을 결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실을 맺으셨다는데 여기서부터 좀 본론이라면 이 할머님은 어떤 지역의 용화 무당집 딸이라는 오명이 있으셨대요. 언젠가는 네가 신을 모셔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에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이 할머님은 그 당시에는 어린 처녀겠죠. 할머님도 고향을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갔대요. 나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도망 나와서 정착한 게 지금 현재 삼정사 할아버지가 사시는 마을로 오신 거거든요. 둘이 뭐 약간의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이 마음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연을 맺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그 모진 가난한 시절을 견딜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산에 가서 나물과 칡뿌리를 캐고 강가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족한 영양 보충을 할 거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추울 거 아니에요. 더 더울 거기도 하고 혹독한 더위와 추위 속에 농사까지 지내면서 서로 간의 애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애칭이 꽃서방님과 꽃아씨였대요. 그 당시 애칭이 참 귀엽죠. 지금 저희만 들으면요. 그때 당시 감성이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어르신 제가 그때 말을 했거든요. 그렇지 꽃서방 꽃아씨 서로 애칭을 부르면서 애틋하게 두 분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셨대요. 무슨 이유에서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찍이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는 후사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는 없으셨어요.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그래도 서로 간에 손만 잡아도 너무 행복했대요. 점점 나이가 들더라도. 그렇게 80년대로 들어섰대요. 당연히 6.25 이후에 만났으니까 80년대 들어서면 두 분의 나이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할머님이 무당집의 자녀답게 비록 도망을 나왔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80년도에. 제가 산이한테 당시에 들었을 때도 그랬고 네. 그 할머님이 용암 무당집 딸이었다고 했었고 저도 최근에 후손분들이 해야 되겠죠? 이 당집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 신병 증상이 행여나 되물림돼서 온다고 한다면 조금씩이나마 혹은 크게나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 거라는 어르신 부부가 사실은 생각은 그 당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할머니 꿈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오셨는데 어떤 반응이 처음으로 시작된다면 할머니 꿈에서요. 마을의 주변 지인이나 일터에서 만난 여러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분들. 근데 그분들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산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뭐 동네 가고 뭐 마을에 가고 읍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간혹 몇몇이 할머니 꿈에 나타나서 저기 아지매요. 내 그림자가 이상하다. 내 그림자가. 이 그림자라면 날씨 따라 햇볕 따라 이 뭐 여러 환경 따라 다른 그림자의 크기지 않느냐. 근데 유독 내 그림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분은 내 그림자가 너무 작고 어떤 분은 너무 그림자가 크대요. 왜 내 그림자는 남들과 다른 크기의 형태이고 왜 이놈의 그림자는 왜 이렇고 이게 맞는 거냐. 예. 대뜸 꿈에서 주변 지인들이 꿈속에 나와서 살아있는 분들이세요. 꿈속에 나와선 저런 하소연을 하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꿈속에 나왔던 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분들이요, 1년을 못 버티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더래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고, 갈 때 되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 사고겠지,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 했는데, 유독 작은 그림자로 보이는 지인들, 이분들은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사고로 가시거나 그랬대요. 그리고 그 꿈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날 젊은 총각 애들까지 나와서는 내 그림자가 아줌매요 할매요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왜 이렇게 작나요? 제 키는 이렇게 작은데 왜 그림자는 이렇게 크고, 어떤 친구는 내가 등치가 이런데 그림자는 왜 이렇게 작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림자보다 내가 더 작잖아, 울면을 막 터하더래요. 분명 다음날 보게 되면 이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 산 사람이 왜 내 꿈에 나타나서 지 그림자 얘기를 하냐, 누구는 작고 누구는 크다, 왜 나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냐.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이제는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때는 애칭으로 꽃서방 할멈, 꽃서방, 서방님께 얘기를 몰아서 했대요. 이때까지 있었던 예. 일을. 그럼 할아버지께서 정 그러면 꿈속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직접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소. 어디 아픈 사연이 있는 거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산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자꾸 1년 안에 가는 거면. 얼마 전에 뭐 건너마을 땡땡전자 일하는 청년 꿈에 나왔다며. 누가 봐도 그 땡땡전자 다니는 총각은 건강한 체격에 절대 아프지 않을 외모의 모습이니까 우리 가서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림자를 보니까 당시 할머니 눈에는요, 땡땡전자 총각의 그림자는 엄청나게 컸대요. 등치도 좋은데도 근데 그 그림자는 더 컸대요. 당연히 건장한 청년이니까 별일 없겠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 해서 옆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꽃서방 할아버지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보고 할매요, 뭐 우리 아씨 뭐 보이는 거 있어, 뭐 아까는 뭐 정상적인 크기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 그림자나 내 그림자나 비슷한데, 뭐 정상적인 크기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 꼬다씨 할머니 말씀이요, 서방 아니라고 너무 크다, 그림자 너무 커. 아니 그림자가 내 눈에는 뭐 할매랑 나도 이 청년이랑 비슷한데,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림자 크기 정상적이네 내 눈에는. 근데 꼬다씨 할머니 눈에는요, 아니라고, 내 눈에는 너무 크다, 좋게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3m 5m 이상 크기다. 이걸 듣던 청년은요, 저기 아주머니 아저씨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 그림자가 뭐 크다니요. 일단 당시 할아버지는 좀 오해할 만한 소지의 내용이 자꾸 오가니까 아유 아니라고, 아이고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겨, 그래서 그림자도 크게 뭐 보이는가 보다 우리 할매가, 그냥 급하게 손을 잡고 일단 그 자리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또다시 할머니가 할아버지께 말씀드린 거, 서방 정말 아니다, 그림자 너무 컸다, 이때까지 본 그림자 중에 가장 컸다, 저거 정상적인 그림자 크기 아니다, 빌딩만 하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면 이게 분명 조화롭지 못한 안 좋은 상황이 분명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할아버지한테 하셨대요. 그러면 우리 꼬다씨 말대로 그럼 저 청년도 1년 안에 간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무슨 큰일 치는 거 아니냐, 점점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알아봤으니까 저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아까 말한 땡땡전자 청년에 대해서 알아봤대요. 건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을 도우려고 알아본 건데 주변이나 여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답변을 하나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 저기 땡땡전자 저 청년 우리 지역 토백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자기 말로는 여기가 어릴 때 이사가서 어릴 때는 살아서 그냥 고향에 돌아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뭐 조회를 하고 사람 물어봐도 어릴 때 저 청년을 본 사람은 없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 뭐 대리점 하나 내서, 전자대리 하나 내서 열심히 여기서 돈 벌려고 뭐 틈새 시장 온 건지 그냥 그렇게 왜 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뭐 주변에 지인도 없는 것 같아요. 지 혼자 뭐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거 보면. 그걸 들으시던 할아버지는요, 뭐지 그럼? 내가 저 청년 본 지도 몇 년은 됐는데 여기 사람이 아니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따지고 보니까요, 80년대라도 젊은 총각들은요 오히려 도시를 가는 게 정석이래요. 근데 이런 시골 마을로 읍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아, 그냥 그렇게 남의 일이니 그러니 하고 넘어갔대요. 그때는요. 집에 와서는 꼬다씨인 부인한테, 할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없어 보인다, 젊은 총각이 뭐 조용한 데 살고 싶어서 여기서 사는 거란다, 그냥 대충 안심한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야 모르겠다. 난 너무 머리가 아프다. 저 총각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요. 네. 아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의대 가면 5일자랑 좀 열리는데 아이고 내가 여러모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요? 너무 머리 아프요. 5일장에 당분간은 우리 서방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집에서 좀 꿈자리 때문에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그 그림자 땡땡전자 청년은 유독 그림자가 컸다고 했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또 돌아오는 5일장에 안 좋은 소문이 하나 들리게 됐더래요. 땡땡전자이라는 청년이 얼마 전에 누군가의 다구리를 통해서 폭행을 엄청 심하게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너무 참혹하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이런 소문이 벌써 의회 5일장 시장에 파다하게 듣게 됐대요. 자, 좀 순환해서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였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또 한 번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유독 큰 그림자는 그럼 간다는 소리구나. 결국에는 며칠 지나서 그 청년은요, 사망 소식에 시장통에 또 소문이 돌게 됐대요.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이제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당시 할아버지께서 걱정하는 우리 꼬다씨, 우리 와이프 힘들면 오랜 기간 못 본 친정의 어머님이나 가족분들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어떠냐.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은 우리 꼬다씨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다.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러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수십 년간 도망 나왔으니까 친정 못 간다. 내가 대신 다녀와도 되냐. 이렇게 할머니 괴로워하는 거 방책이라도 있을 것 같다. 거기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들 내가 가겠다. 이래서 할아버지가 용암 당집으로 내려온 법당으로 내려오는 그 무속집안으로 내려오는 그 처가댁으로 갔대요. 지역 자체가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고 읍이지만 여기 지역은 큰 도시예요. 그냥 바로 얘기를 할게요. 부산이에요. 정반대로 떨어진 큰 도시. 처갓집을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내가 도망 나온 집이라서 할머님이 주소는 당연히 알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그 적힌 주소대로 처갓집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를 가니까요. 큰 기와집에 마당 딸린 법당도 함께 있는 으리으리한 집이래요. 참고로 여기는 아직도 부산의 당집으로 유명한 그 거리에 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스에 집만 보고 80년대인데 와 이런 집이야? 그게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떤 노파로 보이는 할머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 안은 잘 지내고 있는가?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겠나 싶었네. 이 숙자 서방 맞지? 이러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 우리 와이프 우리 처 이름을 어떻게 하셨냐? 아 혹시 장모님이시냐? 맞다. 아 그러시냐? 안녕하세요. 숙자의 제 처 저랑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안부를 물으셨는데 근데 여기서 놀란 거 제가 숙자 신랑인 거 어떻게 아셨냐고 장모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 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집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대요. 사람도 많고 집도 너무 큰데 어떻게 내가 바로 사위인 거 알았냐. 그래도 내 딸인데 아무리 도망가고 집을 떠났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냐. 네. 그냥 자기 발로 언젠간 다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린 것 뿐이다. 그리고 자네도 예전에 비해 많이 늙었구만. 이렇게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더 나랑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놀랐던 게 장모님이죠. 네. 장모님이 이 꽃서방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 나라 지킨다고 살생을 많이 했구만. 괜찮다 자네. 괴로워하지 말거라. 넌 네가 할 일을 다 한 거고 네 덕에 우리가 편히 사는 거다. 넌 살았지만은 너의 친구 동지는 숱하게 죽어나갔을 거라고. 적이지만 저쪽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우리 막내딸 숙자가 너 같은 인을 만나서 너 같은 애를 만나서 그런가 참으로 중년의 나이에 늦게 신임이 가신 것 같구만. 나도 많이 늙었지. 그런데 좀 늦게 간 거라고. 이제 보이고 느낄 거라고. 그래도 어미랑 지 오라방들 여기 살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안 보고 싶었던가. 직접 와야지 이 망할. 자네가 대신 오는 데는 숙자가 분명 아프거나 점점 귀 현상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을 할머님이 하시는데 너무 놀라셨대요. 할아버지도. 아이고 보지도 않으셨는데 저만 보고 어떻게 그래 잘하시냐. 맞으시다고. 장모님 따님인 숙자가 그림자 이야기와 꿈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 있었던 일을 다 들려드렸대요. 할머님이 근데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아이고야, 하필 어둠신이 가셨구만. 강신모 중에서 하필 어둠이신이, 흑신이 거기로 가셨구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딸 오야노. 그림자가 유독 긴 것은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런 인기다. 저지른 거에 대한 천벌은 무조건 받는 놈들, 그림자가 유독 긴 놈들 특징이다. 숙자는 그걸 본 거다. 그 보나 분명 죽었을 기라고. 예, 맞다고. 짧은 그림자들은 자기 명줄이 다해서 자기 명줄을 어떻게 다해서 가기보단 여러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얘기를 할게요. 큰 그림자는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천벌을 받는 거고, 짧은 그림자는 자기 명줄이 다해서 가기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가는 사람이다. 숙자한테 우리 강신모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꿈에 나온다면 분명 이 세상하고 등질 사람들만 분명 나올 기다. 숙자가 더 많이 괴로울 기다, 서방아. 죽은 자가 꿈에 나와도 사실 우리 사람들이 힘이 드는데, 죽을 자들이 지 꿈에 나오는 거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더 힘들 기다. 죽을 건데 저 사람을 보려면 아이고 망할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흑신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되물림을 나도 주고 싶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집이다, 대대손손. 이런 걸 팔자려니 하고, 그것한테는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부라도 누리라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여러 요행을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게 싫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이 말을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놀래더래요. 그리고 자네 내가 사주도 잘 보는데 자네 우리 딸하고 사주하고 궁합이 전혀 맞질 않는데 그런 관상의 형태다.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얼굴적으로는 여전히 맞지 않는 관상은 맞다. 그런데 자네 천망지로 인증승천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때는 또 물어봤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 그런 기가 있어. 세습을 통한 강신 집안에서는 절대 살생을 하는 인간을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집안은요, 인간적 살생을 한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자네는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가 오히려 자네를 지켜주고 있다. 이 뜻을요, 당연히 저는 모르니까 검색을 했거든요. 이 뜻이 하늘의 선택이 되어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피하는 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의 기라고 하더라고요. 천벌마저도 이 사람을 피한다는 그런 기를 가진 분이래요. 그걸 천망지로 인증승천이래요. 네,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런 게 기센 사람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 숙자가 우리 사위 자네 덕에 되레 지킴을 받고 있었던 거구만. 중년의 나이에 보통 내림이 가지 않는다, 신들이 가지 않는다. 근데 이 흑신이 상당히 우리 딸이 중년의 나이면도 지금 온 거면 자네 덕에 아마 늦게 온 것 같다. 벌써 몇몇 지 오라비는 왔는데 우리 딸은 지금 오다니. 자네도 들었을 거다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런 집안을 세습 무당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습 집안에서 이걸 운명으로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피한다고 될 게 아닌 게, 세습 집안에 강신이 나타나면 그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대요. 보통 세습 무당과 강신 무당이 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 다 포함이에요. 그만큼 대대손손 내려왔다는 거겠죠. 오늘 처음 본 사위한테는 참 할 말이 없구만. 그저 미안하다 말뿐이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 딸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앞으로 더 힘들 거라고, 우리 딸이. 그리고 더 괴로울 거라고. 그러시면서 잠시 기다리라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많은 폐물을, 그리고 또 현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당시. 그러면서 통장도 하나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 꽃할아버지한테 전화를 주면서 이거 숙자목이라고, 언젠간 딸이 오면 주려고 했던 거라고. 이제 자네가 우리 딸 서방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네들이 사치를 하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거든. 나중에 더 돈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여기에 찾아오라고. 행여나 숙자가 자네보다 먼저 죽거든. 자네는 슬퍼하지 말라고. 충분히 자네 덕에 숙자는 행복하게 살고 갈 거라고. 그리고 숙자한테 전해줄라. 계속 거부하면 명줄이 더 짧아진다고. 알아서 잘 처신하라라고. 그리고 자네는 반드시 숙자 곁을 3일 이상 벗어나지 말고 같이 있어주라고. 그러면서 그 많은 폐물과 돈, 통장을 주면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보내셨어요. 이 많은 돈과 폐물을요, 어떨결에 이 할아버지는 장모님한테 받으셨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집에 와서 처인 꼬다시 할머님께 전달을 해주면서 말을 했어요.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주시더라.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할머니 말씀이, 내가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늦게서만 오게 된 거라면
나는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방. 또 한 번 한탄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당시 저희한테 또 얘기해 준 게 그때 할머니가 너무 많이 오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자네 없으면 못 사네. 근데 할머님도 그걸 말없이 안아주면서 말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는지 서방 덕에 내가 당장 내일 죽어서도 행복할 것 같다고. 내가 이 무섭기를 걷지 않더라도 할배 이해해달라고. 이 말에 서로가 있으면 된다. 나는 아시마 있으면 되고 나는 서방만 있으면 된다. 자, 참고로 이 당시 이 두 분은 중년의 나이입니다. 뭐 닭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듣는 내내 제 친구들과 선이도 눈물을 그때 좀 흘렸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냥. 많은 돈과 폐물을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여유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할배, 이거 돈은 이제 내가 할배 거니까 우리 꽃서방 할배 거니까 할배가 쓰는 거면 내가 쓰는 거랑 다름없다고. 평소에 쓰고 싶었던 데 쓰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때 당시 여유가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할아버지 참고로 참전 용사십니다, 여러분들. 네,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당시 청년들, 이제는 노인분들이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분들이. 제대로 된 국가의 대접을 잘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이 많은 돈과 폐물을 현금화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머니하고 나가셨대요. 뭐 쉽게 말해서 당시 무료 급식, 우유, 빵 이런 걸 그 동네 기타 뭐 이웃 지역에 나가서 나눠주시곤 하셨대요. 참 좋은 분들이죠. 그 돈이 정말 들었을 때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렇게 또 근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에는 뭐 장사가 없죠, 돌비님. 두 분 다 이제 점점 쇠약해지시고 할머니 꿈속에는요 점점 그 그림자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님 괴로움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명을 다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건 비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지켜만 보셨다고 하는데 자신도 신병을 거스리는데 누군가를 지킨다, 도와준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에 할머님은요 그대로 몸이 많이 지치셨고 할아버지와 행복한 생활이셨지만 가난한 세월과 봉사의 세월을 지내시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옆에서 말동무 해드리고 집안 청소하면서 이 얘기를 또 다 들었거든요. 저는 마당이랑 개들과 놀아주고 할아버지하고 고기를 구우면서 또 할아버지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주신 게 있었는데 산이가 오늘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저희를 데리고 온 이유가. 할머님이 그때 당시 얼마 전 제사셨어요. 결국에 지치신 할머님은요. 할아버지가 참 행복하셨지만 기나긴 세월, 쇠약해진 몸을 견디지 못하고 꿈속에 나온 그 흑신에 결국에 신을 받진 않으셨어요. 결국에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앞에 저는 들었지만 제 친구 한기는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와 말동무 해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또 나눴거든요. 이야기하는 건 할머님이 얼마 전 제사셨다. 할아버지가 적적하실까봐 재미없는 나보단 니들이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 데리고 온 거다. 할아버지는 또 할머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얼른 내가 죽어야지 우리 꼬다씨 만나러 가는데 남들 죽어가는 사람만 꿈속에서 봤는데 그림자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아직도 저 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내가 얼른 죽어서 우리 꼬다씨 안아줘야 되지 않냐.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적인 또 조언을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지킨 적이 있다. 니들도 알다시피. 근데 나를 지켜준 건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아니었다. 바로 우리 죽은 꼬다씨 할멈이었다. 내가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전쟁에 나와서 나는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집에 와서 너무 동족끼리 일해도 되나 현타가 뭐 오지게 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인생 나락으로 갈 뻔한 건 할매가 우리 꼬다씨가 방구석에서 나를 인도해준 사람이다. 내 처가 스승이자 최고의 보물이다. 처갓집에서 그 당시 받은 엄청난 돈과 폐물들, 통장들. 내가 이걸 집에 들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한지 아냐. 그 모진 세월을 우리 꼬다씨랑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후사를 누리고 편하게 살겠지. 순간적인 야망과 욕심에 집에 오는 길에 엄청난 고민을 했대요. 하지만 나라를 지켰지만 나라가 해준 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자기 동무들한테도 그렇고 너무나 그 당시 얄팍한 지원이었대요. 살아있는 동료들과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나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너무 좀 마음이 아팠대요. 예.
또 그러면서 하나둘 동지들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언제는 7명이었는데 언제는 6명이 되고 다음에는 5명이 되고 아 이제 나도 곧이구나. 세월 앞에는 나도 이제 가겠구나. 그럴 때마다도 먼저 간 꼬다씨 할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만날 생각이 행복했대요. 나는 죽음이 곧 행복이지 않을까. 산이 친구들, 우리는 꿈을 항상 꾸지만 우리 당시, 우리 시절에는 말 그대로 꿈이고 실천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자네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고 큰 바다를 보고 싶으면 갈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쉬운 게 아니었다. 그저 젊은 날에 음악이라면 낙엽소리, 바람소리, 그게 라디오였다. 그렇지만 내 할멈 꼬다씨와 너무 행복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다. 네. 안타깝지만 30년 이상 잠시나마 일제의 나라를 뺏겼지만은 우리 다시 자립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한 번의 아픈 역사. 3년 동안의 또 전쟁, 6.25가 터지지 않았냐. 나는 그때 3년 동안 나라를 지킨 것 뿐이지 우리 조상님들 수천 년에 지킨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다. 이제 나는 곧 늙어 죽어서 우리 할멈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자네들은 젊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지켜낸 이 땅, 이 나라 잘 다져주길 바란다. 네. 이 작은 나라 절대 무시받지 않는 한국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때 오해를 했어요. 나라가 뭐 해준 것도 없고 항상 욕하며 불만을 토했던 철없던 제가 좀 한심해 보였어요. 아이고 참 저희도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아코님. 아유 또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또 그 생각이 날 거고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우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는 뭔가 반성의 자세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송이사 멤버 친구 네. 로산이랑 매년 한두 번 그 꽃사방 할아버지를 가끔 뵈러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신문이님의 아름다운 노래 혹시 아세요? 뭐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좋은 노래더라고요. 네. 신부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네네. 수천 번, 뭐 수만 번 들어도 할아버지 안 질리세요라고 하니까 안 질린대요. 행복한 이 나라에 내가 길게 살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겠냐. 나 지금 장수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난 그게 더 행복하다. 왜냐? 우리 할멈 만날 생각에. 다시 말하지만 자네들아 이 나라 잘 이끌어주게. 이 말을 저희가 갈 때마다 항상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짜 기준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0일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올 초 아이고. 이 꽃사방 할아버지는 할머님 곁으로 가셨어요. 만나러 네. 가셨는데 작년에 마지막 대화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선조님,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게 유언이셨어요. 이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예. 저희도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할아버지 산이와 저희 친구들 돌비 공포 라디오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사연은 하늘이 벌도 넘어가는 진정한 기센 사람이 누구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꽃서방 할아버지 사연, 꼬다씨 네. 할머니의 간략한 사연을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코님께서 우리가 그냥 당장 살기 힘들다고 외면하고 보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또한 지금은 현재 살아계시고 잘 계시고 있지만 그 할아버지 또한 참전용사시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시절의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이걸 누가 뭐 지원해서 간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참으로 지금 생각해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오늘 아코님 덕에 또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신 아코님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코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